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중고등 학생을 위한 국어학습의 최강 길잡이, 최강국어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말 관형사와 부사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식어이란 무엇인지, 둘째, 수식어에 해당하는 관형사와 부사의 특징 순으로 공부해 봅시다. 먼저 예문을 하나 보면서 수식어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새 옷이 아주 좋다에서 새는 옷이라는 명사 즉 체언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체언을 꾸며주는 말을 관형사라고 합니다. 한편 새 옷이 아주 좋다에서 아주는 좋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용언을 꾸며주는 말을 부사라고 합니다. 관형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을 꾸며주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관형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시다. 관형사는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관형사는 어떤 방식으로 체언을 꾸며줄까요?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그 뜻을 어떠한의 방식으로 수식합니다. 예를 들면 집이라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할 때 어떠한 집인가라는 뜻을 더해서 새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 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새나 헌이 바로 집을 꾸며주는 관형사입니다. 관형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 수관형사가 그것입니다. 지시관형사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관형사입니다. 성상관형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관형사입니다. 수관형사는 수량이나 순서라는 수개념을 나타내는 관형사입니다. 예를 들면 저 두세 집이라고 할 때 저는 지시관형사, 두는 수관형사, 새는 성상관형사입니다. 관형사로 체언을 꾸며줄 때 여러 관형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성상관형사 순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관형사와 자주 혼동하는 접두사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주는 품사입니다. 관형사는 체언과 띄어쓰기를 할 수 있으며 붙여쓰기도 허용합니다. 또한 관형사는 관형사와 체언 그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형사의 성질을 자립성, 분리성이라고 합니다. 한편 접두사는 어떤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로서 자립성과 분리성이 없습니다. 그럼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례 가에서 관형사 새는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새로 생겨난 혹은 사용하거나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의 뜻을 지닌 말로서 자립하여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새 학교 건물처럼 새와 건물 사이에 학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례 나에서 관형사 새는 합성어근으로 쓰여서 새색시, 새신랑, 새사람과 같은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례 다에서 푸든 접두사로 자립성과 분리성이 없습니다. 풋과 고추 사이에 어린이 들어갈 수 없죠. 이와 같이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접두사는 자립성과 분리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은 사례 가와 나처럼 그 쓰임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례 가의 이는 우리가 생각하던 바입니다에서 이는 주어로서 조사는과 결합한 지시대명사 즉 체언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모양새가 아주 좋군요에서 이는 명사인 나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지시관형사 즉 수식어입니다. 사례 나의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어요에서 다섯은 주어로서 조사 이와 결합한 수사 즉 체언입니다. 하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다섯 사람이 모였어요에서 다섯은 명사인 사람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수관형사 즉 수식어입니다. 관형사는 관형사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부사는 앞에서 용언을 꾸며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사는 어떤 방식으로 용언을 꾸며줄까요? 부사는 용언 앞에서 그 뜻을 어떻게의 방식으로 수식합니다. 예를 들면 행복해라는 용언을 꾸며준다고 할 때 어떻게 행복한가라는 뜻을 더해서 아주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주라는 말이 바로 행복해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역할에 따라 성분부사와 문장부사 등 두 가지로, 의미에 따라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성분부사는 문장의 어느 성분만을 수식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주 행복하다에서 아주는 행복하다라는 서술어만 꾸며주는 성분부사입니다. 문장부사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예를 들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에서 다행히는 뒤에 오는 문장인 다친 사람은 없었다라는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부사입니다. 성상부사는 어떻게라는 방식으로 용언을 수식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새로, 깨끗이 등이 있습니다. 지시부사는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부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리, 그리, 저리 등이 있습니다. 부정부사는 부정의 뜻을 지닌 부사입니다. 예를 들면 못, 아니 등이 있습니다. 한편 어떤 단어들은 그 쓰임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살에 가에 그는 평생을 바쳐 봉사하였다에서 평생은 조사을과 결합한 체언으로 품사는 명사입니다. 하지만 평생 놀고 먹었다에서 평생은 용언 놀다의 어간인 놀의 연결어미 곧과 결합한 놀고와 용언 먹다의 어간인 먹의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억과 평서형 종결어미 다가 결합한 먹었다를 꾸며주는 문장부사이자 성상부상입니다. 살에 나의 여기에 물건을 놓아라에서 여기는 조사애와 결합한 체언으로 품사는 지시대명사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여기 놓아라에서 여기는 용언 노타의 어간 노와 명령형 종결어미 아라가 결합한 서술어 놓아라를 꾸며주는 지시부사입니다. 살에 다에 아니 벌써 갔어? 에서 아니는 독립어으로서 품사는 감탄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 온다더라에서 아니는 부정의 뜻을 지닌 부정부사입니다. 이와 같이 그 쓰임에 따라 품사가 달라진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세요. 끝으로 바로의 쓰임도 참고로 알아둡시다. 살에 가에서 바로는 동사 떠났다를 수식함으로 부사입니다. 살에 나에서 바로는 명사 그것을 수식함으로 관형사로 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사로 인정하면서 체언 수식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도 오직, 다만, 단지와 같은 단어들이 유사한 사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말 관형사와 부사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그 뜻을 어떠한의 방식으로 수식하며 체언과 띄어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붙여쓰기도 가능합니다. 한편 부사는 용언 앞에서 그 뜻을 어떻게의 방식으로 수식하며 용언과 반드시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더보기 메일로 남겨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